힐링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고혈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고혈압, 어떤 질병인지 대부분 알고 계시죠? 하지만 뚜렷한 증상이 없더라도 자기가 고혈압인지를 알고 계시지 못한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중증이 될 때까지 특별한 증상이 없기 때문인데요. 먼저 고혈압에 대해 정확히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고혈압은 혈압이 여러 원인으로 인해 높아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혈압은 동맥혈관 벽에 다양한 혈액의 압력을 말합니다. 혈액의 압력이요. 피가 얼마나 세게 쏘는지 나가는지. 이 혈액의 압력은 심장이 수축해서 동맥혈관으로 혈액을 보낼 때가 가장 높은데 이때 혈압을 수축기 혈압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마요네즈나 케찹 꾹 짜면 뿍 하고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수축기 혈압이에요. 자, 그런데 케찹이나 마요네즈는 쭉 짜면 나가고 끝이잖아요. 하지만 심장은 그렇지 않죠. 우리가 심장이 꾹 짜서 이제 혈액을 쫙 쏘면 우리 몸을 한 바퀴 쇽 돌고 그 다음에 이제 노폐물 같은 건 나가고 또 이제 영양분은 들어오고 해서 다시 심장으로 또 들어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심장이 늘어나서 혈액을 받아들일 때가 가장 낮은데 이때 이제 돌아오는 혈압을 이완기 혈압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성인 인구의 약 30%가 이러한 혈압이 높아진 증상인 고혈압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해요. 자, 그러면 혈압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정상 혈압은 수축기 혈압이 120 미만, 그 다음에 확장기 혈압이 80 미만. 왜 우리 병원에 가보면 120에 80이라고 들어보셨죠? 이게 바로 이 혈압 그 수치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이 고혈압 바로 전 단계의 혈압이라고 해요. 수축기 혈압이 120이 조금 넘는 수치예요. 120에서 139 정도거나 또 확장기 혈압이 80에서 89 정도. 그러니까 정상 수치보다 아주 약간 더 높다는 거죠. 10% 정도. 자, 이 139를 넘어가서 140이 되게 되면 이제 이게 1기 고혈압이라고 합니다. 경도 고혈압이라고 하는데 수축기 혈압이 이제 140에서 159, 또 확장기는 90에서 99.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중증이죠. 2기 고혈압이라고 해요. 중증도 이상의 고혈압. 수축기 혈압이 이제 160 이상일 때, 그리고 확장기 혈압이 100 이상일 때 2기 고혈압이라고 합니다. 이 혈압이 생각보다 쉽게 추측할 수 있는 거 아시죠? 우리 소아과나 요즘은 이비인후과에도 이 혈압 재는 게 있더라고요. 이제 팔꿈치 딱 넣고 이제 팔 걷어붙이고 그다음에 너무 말하지 말고 가만히 편안하게 있어서 그 수치 재는 거 있죠. 누르면 꾹 팔 이렇게 저리면서 팔이 뜨근뜨근해지면서 혈압 재주잖아요. 이렇게 평상시에 병원에 다녔을 때 혈압을 종종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건강은 스스로 지켜야 되잖아요. 그죠? 내 몸 상태를 누구보다도 내가 제일 잘 알아야 하니까요. 자, 그럼 이 고혈압의 원인이 뭘까요? 원인은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고혈압은 교감신경에 의한 신경성 요인 및 레닌 안지오텐신 기전에 의한 체액성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게 뭔 소린가 싶죠? 쉽게 말해서요. 고혈압의 90% 정도는요. 본태성으로,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가졌는지 어쩌는지 해서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한 10% 정도가 원인이 명확한 2차성 고혈압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이 고혈압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본태성 고혈압은, 그러니까 원인을 알 수 없는 고혈압, 이게 왜 원인을 알 수 없냐면 한 가지 원인에 의해서 유발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모여서 고혈압을 일으키는데 여러 가지가 있겠죠. 유전적인 요인이나 이제 가족력이 가장 흔하기도 하고, 그 외에 노화가 되면서, 그리고 비만, 살이 찌면서, 또 짜거나 맵게 먹는 건 역시 고혈압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또 운동도 많이 안 하고 스트레스도 받고, 그쵸? 자, 고혈압을 유발하는 요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첫째, 심혈관 질환의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흡연, 또 세 번째는 고지혈증,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당뇨, 다섯 번째가 60세 이후의 노년층 분들이 주로 그러시고요. 또 성별로 따지면 남성들이 좀 더 많고 또 폐경 이후의 여성분들도 많으시다고 합니다. 또 일곱 번째로 식사성 요인, 뭘 먹는지에 따라 다른 건데 나트륨, 그러니까 짜게 먹는 거예요. 그리고 지방 및 알코올의 과잉 섭취, 당연한 얘기고, 그리고 칼륨, 마그네슘,
칼슘의 부족으로도 고혈압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8번째, 약물 때문에도 고혈압이 생길 수 있다고 해요. 어떤 약물이냐? 경구피임약, 그리고 제산제, 항염제, 또 이거 식욕 억제제, 그 여성분들 다이어트 먹는 거 있잖아요. 이거 자주 먹게 되면 고혈압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거를 왜 마지막으로 얘기를 했냐면 정말 중요하거든요. 뭐 경구피임약이야 상황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될 때가 있어요. 이거를 뭐 주기적으로 매년 매일 먹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나마 좀 괜찮은데, 식욕 억제제나 이런 다이어트 그 약물 같은 거는 한번 먹으면 계속 드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해요. 이거 고혈압에 되게 치명적이라고 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웬만하면 식욕 억제제나 다이어트 같은 약물은 안 드셨으면 해요. 자, 고혈압이 어떤 질병인지 원인이 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해 봤는데요. 그럼 이제 증상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아까 영상 초반부에도 말씀드렸지만 고혈압이 왜 중증까지 갈 때까지 잘 모르냐면 고혈압은 뚜렷한 증상이 별로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해요. 이렇게 뚜렷한 증상 없이 신체 검사나 진찰 중에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아주 많다고 합니다. 이 고혈압이 소리 없는 죽음의 악마라고 할 정도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간혹 증상이 있어서 병원을 찾는 경우는 두통이나 어지러움, 심계 항진, 또 피로감 등의 혈압 상승에 의한 증상을 호소하기도 하는데, 코피나 혈뇨, 시력 저하, 뇌혈관 장애 증상, 또 협심증 등 고혈압성 혈관 질환에 의해 증상을 호소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2차성 고혈압의 경우 종종 원인 질환의 증상을 또 호소한다고 해요. 이 말은 뭐냐? 이미 어느 정도 증상이 있으면 상당히 중증이 됐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병원 같은 데 가면 그 팔 간단하게 이거 혈압기 재는 거 있잖아요. 심심할 때 병원에 혹시 이제 들려서 다른 질병 때문에 가시면 한 번씩 꼭 체크를 해보세요. 물론 그 혈압기도요, 정확하진 않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실제보다 조금 더 낮게 측정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특히 수축기 혈압 가장 높은 수치가 140 이상일 때는 진짜 병원에 가보셔야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140이 넘어도 아무 증상이 없는 경우가 정말 많다고 해요. 자, 그리고 이제 고혈압에 가장 의심할 수 있는 첫 번째 증상이 바로 두통인데요. 두통이 있으면 당연히 혈압이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혈압 때문에 두통이 생기는 게 아니고요. 두통 때문에 혈압이 올라가는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두통이 있으면 혈압보다 당연히 두통을 먼저 조절해서 잡아야겠죠? 또 흔한 증상으로 목덜미, 목 뒤가 뻣뻣하면 혈압이 높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죠, 그죠?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아이고 혈압 올라 하고 이렇게 뒷목 잡잖아요, 그죠? 하지만 이런 거는 이제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목이 뻣뻣해지고 또 그로 인해서 혈압이 잠시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목이 뻣뻣할 때는 다른 이유를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해요. 근육통이나 스트레스 같은 것. 자, 그럼 이 고혈압의 진단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릴 건데, 아까 우리 그 혈압기 병원에 있는 혈압기들에서 이제 재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을 한 번만 측정하고 고혈압을 바로 진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합니다. 처음 측정한 혈압이 높을 경우에는 1일간 간격을 두고 최소한 2번 정도 더 측정을 해보시라고 합니다. 그 결과가 이제 이완기 90, 또 제일 높은 수축기 혈압이 140 이상이면 고혈압으로 진단할 수 있다고 해요. 이제 그 혈압기에 앉아서 이제 측정할 때는 앉은 자세에서 5분 이상의 안정을 취한 후에 왼쪽 팔을 걷고 심장 높이에 두고 측정을 합니다. 이 혈압 측정기를 보면 팔꿈치를 안으로 쑥 넣어서 허리를 살짝 숙이게 돼 있잖아요. 걔가 왜 그렇게 팔꿈치를 안으로 깊게 밀어 넣게 만들어져 있냐면 심장이랑 이제 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만든 거예요. 자, 그래서 심장이랑 왼쪽 팔이랑 높이를 맞추고 또 중요한 거, 측정하기 전에 30분 이내에는 담배나 카페인 섭취를 피해야 한다고 합니다. 왜냐? 내 혈압을 정확히 재는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혈압은 2분 간격으로 2회 이상 측정해서 평균치를 구하는데 2회 기록이 5 이상 차이가 나면 한 번 더 측정하시라고 합니다. 고혈압을 진단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24시간 보행 혈압 감시 검사를 시행하는 거라고 해요. 24시간 동안 평균 수축기 혈압이 135 이상이거나 24시간 평균 이완기 혈압이 95 이상이면 고혈압으로 진단한다고 해요. 자, 이렇게 고혈압을 진단하는데 포인트가 있어요.
젊은 나이에 고혈압으로 진단을 받으셨다면 이것은 2차성 고혈압을 배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10% 정도는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그 질환의 고혈압인데 어떤 건지 원인을 모르는 고혈압이라는 거죠. 뭐 갑상선 기능 항진증, 쿠싱병, 갈색 세포종과 같은 내분비계 질환의 확인하기 위해서 또 특수 혈액 검사가 이런 분들은 필요하다고 합니다. 또 그리고 심혈관 이상, 부신 종양, 부신 비대 등을 감별하기 위해 부신 CT 검사나 또 복부 초음파 같은 것들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요. 자, 그리고 이제 2차성 고혈압의 경우, 그러니까 이제 어느 건지 원인을 알 수 있는 그 고혈압인 분들은 치료를 하면 완치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원인 질환을 감별해야 한다고 합니다. 일단 고혈압 환자로 의심이 되면 소변 검사하고 혈색소 검사도 하고 또 혈당치 검사하고 혈청 전해질 검사하고 그다음에 요산, 콜레스테롤, 중성도 지방, 심전도, 또 흉부 X선 검사를 기본적으로 시행한다고 합니다. 또 몸의 부종 여부를 알아내기 위해서 신장 기능을 검사하고 또 몸무게도 측정하고요. 또 고혈압의 정도 및 예후를 평가하기 위해서 안저 검사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안저 검사는 눈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검사를 다 마쳤으면 뭘 해야겠죠? 만약에 고혈압 진단을 받았다면 또 치료를 해야겠죠? 이 고혈압 치료는 생각보다 다행히도 어렵지는 않아요. 왜냐? 뚜렷한 증상이 없던 병이기 때문에 그만큼 치료 과정도 복잡하지는 않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고혈압을 치료하기 위해 비약물적 요법과 약물적 요법을 같이들 실시한다고 하는데요. 고혈압 전 단계에서는 먼저 체중 조절, 당연히 살 빼야겠죠? 또 맵고 짠 음식을 좀 피하고요. 음식 조절도 당연히 해야겠죠. 당연히 또 운동은 필수고요. 이렇게 비약물적인 요법 먼저 시행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만약에 고혈압으로 진단을 받은다면 반드시 약물을 통해서 혈압을 정상으로 조절해야 한다고 해요. 특히 흡연은 심혈관계 질환의 주요 위험인자이므로 꼭 금연을 하셔야 한다고 합니다.